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정확히는 한국계 미국인이었다가 지금은 한미 이중국적자가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왜 되어버린이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신 채로 저를 낳으셔서 자동으로 한국 국적까지 갖게 된 거죠. 어릴 때는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 국적이 있다는 건 그냥 내가 한국계구나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서는 특별해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 정부에서 병역 의무 이행 통지서가 날아왔거든요. 올해 안에 한국에 와서 군대를 가든지 아니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든지 선택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그냥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어차피 저는 미국에서 살 거고 한국어도 그렇게 유창하지 않거든요. 가족들과 대화할 정도면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2년 동안 군 생활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고 어머니는 제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걱정스러워 하시고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특히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 격렬해서 당황스러웠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이성적이신 분인데 이 얘기만 나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세요. 내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건 우리 가족의 뿌리를 부정하는 거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왜 이민을 왔는지 생각해 봐라라고 하시거든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왜 이민을 오셨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막연한 이미지만 가지고 있어요. 김치, 불고기, 케이팝 그리고 드라마 정도? 제가 아는 한국은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위해서 2년 동안 제 인생을 바쳐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지금 로스앤젤레스의 한 IT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올해 안에 승진도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학 때부터 사귄 여자친구도 있고요. 에밀리라는 이름의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에밀리와는 내년에 결혼할 계획도 세워두었어요. 벌써 반지도 샀고 부모님들께도 인사드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 가서 2년 동안 군대를 가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더 황당한 건 한국 총영사관에서 받은 설명이었어요. 제가 직접 가서 문의해 봤는데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국적을 가진 이상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그냥 미국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법적으로는 한국 국민이기도 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이 얘기를 드렸더니 아버지가 한참 동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셨어요. 평생 우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아버지가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했구나.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1970년에 태어나셨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고 그 당시만 해도 가난한 농가의 막내 아들이셨대요. 아버지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도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공부를 정말 잘하셨나 봐요.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하셨고 졸업 후에는 삼성전자에 취직하셨대요. 그때만 해도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1997년에 IMF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아버지 회사에서도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고 아버지도 결국 퇴사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때 아버지 나이가 27살이었대요. 지금의 제 나이와 거의 비슷하죠. 그때 내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너는 모를 거야.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안정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거든. 아버지는 그 후 1년 동안 재취업을 시도하셨지만 쉽지 않았대요. 당시 한국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되셨다고 해요. 내가 미국에 온 건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한국이 다시 일어설 거라는 믿음도 있었어. 그래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야. 아버지는 UCLA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를 마치시고 지금의 엔지니어링 회사에 취직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를 만나셨고요. 어머니는 한국계 2세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1960년대에 이민을 오셨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와 비슷하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어도 유창하시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세요.
부모님이 결혼하실 때 아버지는 여전히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저에게도 한국 국적을 물려주신 거였고요.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생각했던 건 언젠가 한국이 지금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가 될 거고 그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남겨두고 싶었던 거야. 미국에서 살 수도 있고 한국에서 살 수도 있게 말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생각도 바뀌셨나 봐요. 미국에서의 삶이 안정되었고 저와 제 여동생도 완전히 미국식으로 자라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계획은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너에게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구나. 한국어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지 못했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한국은 그냥 고향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그 자체였던 거죠. 그리고 제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건 아버지에게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느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2년 동안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저는 에밀리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봤어요. 에밀리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어요. 왜 미국에서 태어난 내가 한국 군대에 가야 하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에밀리의 반응은 당연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미국 시민이고 다른 나라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에밀리는 생각보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었어요. 제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전해드렸더니 에밀리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내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동시에 너의 인생도 중요하잖아. 우리 결혼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국적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였던 거죠. 한국 국적을 유지한다면 군대를 가야 하고 그러면 현재의 직장도 그만두어야 하고 에밀리와의 결혼도 최소 2년은 미뤄져야 해요. 더 큰 문제는 2년 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예전 같은 삶을 살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면 당장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에 큰 금이 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요. 고민이 깊어질수록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직접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었을 뿐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한국을 방문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2주 정도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적어도 제가 선택해야 할 나라가 어떤 곳인지는 알아보고 싶었어요. 출발 전에 아버지께서 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연락을 해주셨어요. 아버지의 형인 큰아버지와 아버지의 대학 동창들이 저를 도와주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타는 인천행 비행기 11시간의 긴 비행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정말 묘한 기분이었어요. 법적으로는 제 조국인데 완전히 낯선 외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공항에서부터 모든 게 신기했어요. 한글로 된 표지판들, 한국어로 대화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된 시설들. 큰아버지께서 공항에 마중을 나와주셨어요. 아버지와 비슷하게 생기셨는데 한국어로만 대화하시니까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어요. 다행히 큰아버지 아들인 제 사촌형이 함께 왔는데 영어를 잘해서 통역을 해주었어요. 사촌형은 저보다 3살 많은 31살이었어요. 이미 군대도 다녀왔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저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 한국 문화는 얼마나 알고 있어? 사촌형과 대화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사촌형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저에게는 모두 새로웠거든요. 첫날 저녁 큰아버지 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큰어머니, 사촌형, 그리고 사촌형의 여자친구까지 참석했어요. 모두들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동시에 조금은 어색한 분위기도 있었어요. 큰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아버지, 가족들의 자랑이었던 아버지, 그리고 IMF 때 미국으로 떠났던 아버지. 내 아버지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 그때 미국에 간 것도 용기 있는 결정이었고. 하지만 가족들은 많이 아쉬워했지. 큰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아버지가 한국을 떠날 때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족들을 뒤로하고 낯선 나라로 떠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을지. 사촌 형은 저에게 군대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 남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사촌 형의 군대 이야기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사촌 형은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어도 완벽하고 한국 문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달았어요. 한국어도 서툴고 한국 문화도 잘 모르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2년 동안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을 돌아다녔어요. 사촌 형이 가이드를 해주었는데 정말 많은 곳을 구경했어요. 경복궁, 명동, 강남, 홍대 그리고 한강까지. 가는 곳마다 놀라웠어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어요. 특히 IT 기술이나 인프라는 미국보다 더 발달된 것 같았어요. 지하철도 정말 편리했고 인터넷 속도도 빨랐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어요. 결제부터 교통카드, 심지어 음식 주문까지.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아버지가 왜 이런 나라를 떠나셨을까라는 의문도 생겼고요. 사촌 형에게 물어보니 90년대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나라야. 특히 IMF 이후에 엄청나게 변했어. 내 아버지가 떠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서울에서 지내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은 걸 배웠어요. 음식도 맛있었고 사람들도 친절했고 문화도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이 사회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어요.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일상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복잡한 업무나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회의 문화도 저에게는 낯설었어요. 위계질서, 집단주의, 빨리빨리 문화 등등. 미국에서 자란 저에게는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군대와 관련해서 사촌 형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 더욱 확실해졌어요. 모두들 군대를 당연히 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남자라면 군대는 가야지. 그게 의무야. 군대 안 간 남자는 인정 안 해. 이런 식의 반응들이었어요. 물론 악의는 없었겠지만 저에게는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걸 알고 나서도 그래도 한국 남자잖아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려면 군대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인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모든 한국 남성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 저만 예외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불공평한 일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제가 선택해서 한국계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살면서 혜택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의무만 져야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일주일째 되는 날 사촌 형이 저를 군대 관련 상담소에 데려갔어요. 정확한 절차와 대안들을 알아보자는 취지였어요. 상담소에서 만난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제가 가진 선택지들을 정리해 주었는데 크게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현역으로 입대해서 21개월 복무하는 것. 두 번째는 대체 복무로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는 것. 세 번째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 각각의 장단점도 설명해 주었어요. 현역은 가장 짧은 기간이지만 가장 힘들고 대체 복무는 상대적으로 편하지만 기간이 더 길어요. 국적 포기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나중에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국적을 포기하면 나중에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사업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다면 방문이나 장기 체류에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요.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나니 이 문제가 정말 간단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지금 당장의 편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앞으로 평생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였던 거죠. 그날 밤 사촌 형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사촌 형도 저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갑자기 한국 군대에 가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긴 하니까.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표현했어요. 그래도 내가 우리 가족이고 한국 사람이잖아. 군대를 다녀오면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될 거고 내 정체성에 대해서도 더 확실해질 수 있을 텐데. 사촌 형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저는 누구인가? 미국인인가 한국인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혼자서 더 많은 곳을 돌아다녔어요. 박물관도 가보고 전통시장도 가보고 대학교 캠퍼스도 구경했어요. 그러면서 느낀 건 한국이 정말 매력적인 나라라는 거였어요.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으면서도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었거든요. 특히 제가 IT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런지 한국의 기술 발전 수준에 놀랐어요.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만든 제품들과 서비스들을 직접 경험해 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혹시 여기서 일할 기회가 있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언어 문제나 문화 차이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2년 동안 군대를 다녀온다면 제 미국에서의 경력은 완전히 중단돼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런 장기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거고 2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에밀리와의 관계가 가장 걱정되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거든요. 물론 에밀리는 기다려주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2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국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DMZ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어요. 사촌 형이 한국의 현실을 이해하려면 꼭 가봐야 한다고 해서 따라갔거든요. DMZ에서 본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분단된 나라의 현실, 아직도 전쟁 중인 상황, 그리고 그 경계를 지키고 있는 젊은 군인들. 그 순간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한국의 병역 의무가 단순히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걸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남성이 군대를 가는 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복잡한 감정도 들었어요. 이 분단 상황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건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DMZ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촌 형이 말했어요. 형도 군대 갈 때는 정말 싫었어. 하지만 다녀오고 나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생겼어. 이 나라를 지킨다는 책임감도 느꼈고. 하지만 내 상황은 좀 달라. 내가 정말 한국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미국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먼저 결정해야 할 것 같아. 사촌 형의 말이 핵심을 찔렀어요. 결국 이 문제는 병역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였던 거죠.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생각과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정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제 상태를 알아채시고 조용히 기다려 주셨어요. 무리하게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평소처럼 지내시면서 제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저는 에밀리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좋은 나라였어. 그리고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조금은 자랑스러웠고. 하지만 동시에 2년 동안 군대를 간다는 건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에밀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지금 완전히 결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시간을 좀 더 가져보는 게 어때? 올해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연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잖아. 에밀리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어요.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자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국 총영사관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다행히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대학원을 다니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병역을 최대 몇 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연기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연기 신청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당장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기초부터 다시 배웠어요. 그리고 한국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재미있게도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 흥미로워졌어요. 특히 한국의 근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독재, 민주화운동, IMF 외환위기. 이런 격동의 역사를 겪으면서도 지금의 발전된 한국을 만들어낸 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셨는지도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이 있으셨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군대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오히려 선택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모두 걱정해 주셨어요. 큰아버지는 직접 미국까지 오려고 하셨고 사촌 형도 매일 안부를 물어봤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게 단순히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걱정하고 챙겨주는 마음이라는 걸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저를 진정으로 가족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도 느꼈어요. 비록 저는 미국에서 자랐지만 그들에게는 소중한 조카이고 사촌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회복되신 후 저는 아버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 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한국 군대에 가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제 말을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버지는 지지할 거야.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얼마나 제 걱정을 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도 저에게 무리하게 한국 국적을 유지하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다만 제가 성급한 결정으로 나중에 후회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후로 몇 달 더 지났어요. 저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그리고 서서히 제 마음도 정해져 갔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에밀리와의 대화였어요. 어느 날 에밀리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내가 한국 군대에 간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에밀리가 그런 가정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의외였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해? 내가 요즘 한국에 대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마음이 바뀐 건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만약 정말 그런 결정을 한다면 나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에밀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감동받았어요. 에밀리가 제 결정을 존중해 주려고 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만약 내가 정말 한국에 간다면 넌 어떻게 하고 싶어? 글쎄, 2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지만 기다릴 수는 있을 것 같아. 대신 조건이 있어.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린 결정이어야 해. 그리고 2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하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 왔다는 걸요. 사실 답은 간단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제 뿌리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 져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걸 회피할 이유는 없는 거죠. 다른 한국 남성들이 모두 하는 일인데 저만 예외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해요. 하지만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한국어 실력도 늘 거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거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한 진정한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며칠 후 저는 가족들에게 제 결정을 발표했어요. 한국에 가서 군대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시면서 잘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에밀리도 제 손을 잡으며 지지한다고 말해 주었어요. 지금은 출국 준비를 하고 있어요. 회사에는 사직서를 냈고 아파트도 정리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사실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군대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그리고 2년 후에 돌아와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게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누구인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굳이 그런 고생을 하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게 옳은 선택이라고 믿어요.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한국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회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고 싶어요. 다음 달이면 한국으로 출국해요.
입대 전에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어서 그동안 한국어 실력을 더 늘리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큰아버지와 사촌형도 많이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특히 사촌형은 형이 군대 선배로서 많은 조언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에밀리와는 매일 화상통화를 하기로 약속했어요. 시차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한국을 방문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아버지도 고향을 다시 둘러보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어쩌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 모두가 한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도 한국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21개월 동안은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성장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성장은 제 인생의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하고 싶어요. 2년 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더욱 당당한 한국계 미국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길이고 제가 걸어갈 인생입니다.